저 같은 경우는 언어 치료학과를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2학기를 학사 경고를 받고 학교를 안 나가서 학사 경고를 받고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다시 복학해서 다니다가 이제 실습을 하게 됐는데 그때 좀 재미를 느끼고 내가 실습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 언어 발달이라 해야 될까?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 진짜 그거 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자살을 포기 안 하고 하게 됐는데 네. 맨 처음에 이제 언어 치료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언어 치료라고 그대로 썼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 치료사 이렇게 되다가 이제 치료라는 행위가 이제 의료인들만 할 수 있는 행위다. 그래서 의료인 하면은 이제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 이외에는 이제 치료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그러면은 언어 재활사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자격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 뭐 기본적으로 교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 필수 과목들 이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전공 과목들 그렇게 일정 부분 듣고 하면은 되는데 이게 또 요즘 좀 말이 많은 게 보통 이런 학위를 따려면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요즘 이제 좀 사이버 대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학점 이수를 받으시고 좀 일반 대학교 다니는 것보다 좀 더 좀 비대면으로 다니고 이런 것들을 이런 루트를 통해서 언어 재활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요즘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전문성이 있냐 하면서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강은 어쨌든 이수를 하는 건 필수인 거네요. 네, 이수를 해야 그 시험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고. 그렇게 이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도 실습 과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습 그렇죠, 그렇죠. 관찰 실습이 있고 이제 직접 치료 재활을 하는 재활 실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십 시간, 40시간에서 80시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이수를 하면 이제 어쨌든 언어 치료사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가 자격증에 대한 기준이 주어지는. 네, 이제 그거를 충족을 해야 이제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쳐서 국가고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하나 더 이제 나아가면은 자격증 딴다 했잖아요. 자격증 따면 아마 2급 언어재활사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쵸. 언어재활사가 그래요? 1급, 2급이 있는데 2급은 그렇게 이제 학점 이수하고 이제 학사 학위만 있어도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져서 자격증 발급 받을 수가 있고 이제 1급 같은 경우에는 2급 자격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2급을 따요. 그리고 실무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 경력이 3년이 쌓여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방법은 석사 학위까지 따고 1년의 실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1급 언어재활사를 볼 수 있는 시험 자격이 주어져요. 그럼 1급과 2급이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취업은 2급으로도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는 2급만 있어도 어디 취업하는데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석사 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1급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페이를 더 주는다는 것도 있어요. 네. 언어 치료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어느 곳으로도 취업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한 70%는 일반 그 발달 사설센터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막 길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막 무슨 아동 발달 센터 무슨 뭐 말 언어 센터 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사설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20%는 병원. 그냥 큰 병원 안에 그 재활 파트 쪽에 이제 언어 치료사가 일하는 경우도 있고 한 10% 정도는 이제 복지시설 쪽으로 많이 빠지죠. 복지시설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종류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중에 맞아요. 언어 치료사가 갈 수 있는 곳은 좀 제한적이에요. 딱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반 복지관 그리고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저기 흔히들 다문화센터라고 부르는데 요즘 가족센터 이렇게 말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루트가 많잖아요. 이렇게 70%, 뭐 20%, 10%를 해도 어쨌든 루트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곳마다의 장단점. 일단 사설
센터가 이게 장단점 각각 비교할 수는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지금 말하면은 일단 사설센터는 너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너무 그 형편들이 상황들이 케바케예요.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이제 월급 복지 이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진짜 차야. 최악인 것도 있고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거기 원장님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장님도 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제일 큰 이유는 이제 그 관련된 그런 안내하거나 그런 규정들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크지 않나 싶긴 해요. 그래서 다 이제 우후죽순 이렇게 다 사설센터가 생겨나는데 그만큼 이제 각각 편차들도 심한 것 같아요.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는 병원에서 일을 안 해봐서 이제 듣기로는 이제 대우도 괜찮고 한데 이제 좀 기계같이 그렇게 한 케이스 한 케이스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몇몇 곳은 그런 것도 있고 몇몇 곳은 이제 안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은 막 하루에 14케이스, 16케이스 막 이렇게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가능해요. 보통 병원은 한 30분을 한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하는 언어 재활을 진짜 쉬지 않고 계속 하시는 거죠, 기계처럼.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볼 때마다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신 이건 많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도 있더라고요. 음. 고지 쪽은 제일 안전빵. 좋은 게 이제 안전하다는 건데 이제 또 단점도 그만큼 좀 있기는 해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어떤 복지시설을 가든 나랑 같은 언어 재활사 한 직장에 같이 다니는 언어 재활사가 아예 없거나 많아봐야 한두 명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어차피 그 길을 계속 갈 거면은 계속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뭐 조언을 받기도 하고 관련 분야에서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거 그게 좀 큰 거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뭐 병원이나 사설센터나 이런 데와 달리 이제 타 직종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좀 서로 막 의견 차이라던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은 그 학사 과정 동안 배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그냥 그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딪힐 때 크게 부딪히면 이제 보통 오래 못 다니더라고요. 금전적인 네.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은 월급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사설센터부터 말하면은 대부분 진짜 90%는 비율제예요. 비율제라는 게 뭔 소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언어재활 한 회기를 하는데 5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미 그 사설센터에 이미 취업을 하신 분이라면은 이제 몇 대 몇으로 이거를 나눠 먹는다 이런 계약 아무튼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뭐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이제 보통 그냥 예로 들게요. 한 5만 원이 있으면은 이거를 5대 5로 하면은 이 5랑 5는 이제 치료사 언어재활사 5 그리고 그 원장 보통 원장님이라고 하는데 센터를 할까요? 센터가 5만 원 언어재활사 5만 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회기당 5만 원이라 하면은 각각 2만 5천 원씩 받아가겠죠. 근데 이러면은 너무 좋을 텐데 대부분 이제 센터 쪽에서 7 내지 6 이렇게 가져가고 센터에서 6 가져가는 것도 좀 경력이 쌓여야겠죠. 너무 되게 많이 가져가네요. 이게 각각 이제 사설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도 각자 편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분은 이제 진짜 막 6, 700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센터가 아니라 그냥 밑에 직원인데도. 뭐 그만큼 이제 일회기당 단가가 높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져가는 비율이 많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진짜 어떤 분들은 막 치료를 그렇게 적게 한 것도 아닌데 200도 안 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센터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력파가 있으면 또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실력파한테는 더 돈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센터에 이 실력자가 있다 이거를 또 알려야 되기도 하고 실력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센터를 차리면 또 운영해야 되는 그런 귀찮음보다는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또 대접도 받고
돈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한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쵸. 그런 또 병원도 기본 이 병원도 각각 진짜 다른데 월급제인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비율제인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좀 대다수의 병원들은 이제 기본급이 있어요. 기본급에 이제 월 몇백 케이스 이상 하면은 그 이상이 숫자가 많아질 때마다 이제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약간 시간의 근무랑 좀 다른 개념이네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병원 가서 아까 사설센터처럼 6, 700 번다는 분은 못 봤거든요. 병원이 병원에서는. 오히려. 저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그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복지시설은 대부분 그냥 정해져 있어요. 월급제. 그렇죠. 네, 호봉제라고 하죠. 네, 1호봉, 2호봉, 3호봉, 3호봉 이런 식으로 네,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만족을 해요. 왜냐면 이제 안정적인 이런 수입을 원했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만족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회센터 가서 하면은 그렇죠. 3, 400 찍는데 뭘 내가 여기. 그러면 이 실습할 때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어디를 갈지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니까. 근데 실습 이 풀이 많이- 실습 풀이 넓지가 않아요. 아. 그냥 웬만하면 다 사회센터예요. 그냥 그 중에 한 10%, 20%는 병원 한두 번씩. 네, 그것도 관찰 실습을. 네, 직접 하는 치료 실습은 사흘밖에. 네, 아마 어떤 데는 이제 학교마다 대학교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학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스타일이. 대부분 학교들은 본인들 이제 과 안에 이제 학교 이름으로 이제 부설센터를 만들어 언어재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습생들 실습할 수 있게. 대신 이제 감독은 교수님들이 하시니까는 좀 인기가 많죠. 피드백 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데들은 그런 것도 없어서 이제 실습생이 어디 인터넷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어디 실습생인데 어떤 아동 찾습니다. 뭐뭐 할 실습할 아동 찾습니다. 뭐뭐 되고요. 뭐뭐 이거 검사 가능하고요. 평가 진단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치료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올리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아는 사람 통해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습. 열악해요, 굉장히. 언어재활사가 필요한 이유. 그런 이유. 좀 몇 가지 좀 연관되지 않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런 말이나 언어들이나 이런 말이나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언어자활사가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관계를 맺어줄 수 있지 않을까.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언어자활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 또 하나 생각드는 게 이 영상을 좀 언어 치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막 검색하시다가 혹시라도 얻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관심들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좀 내 아이가 지금 언어 발달이 느린 건 아닌지 이런 게 걱정돼서 들어오신 거라면은 인근에 많아요. 사회센터나 그런데 가서 좀 하면. 그 뭐 혜택 진단. 같은 거 뭐 바우처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없나요? 바우처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뭐 대부분 아실 거지만 근데 그 바우처도 진짜 여러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언어 치료와 관련된 바우처가 있는데 이거 검색창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바우처들이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적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사업별 소개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런 제도가 있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이런 사업이 있다 하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항목 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개 또 이제 바우처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지자체에서 나와 있는 그 사업들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막 몇 개만 골라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는 일단 한번 방금 말씀드린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한번 검색하셔서 대충 바우처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아시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전화하시거나 시청에, 군청에, 구청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가면은 요즘 이런 거 잘 공개가 잘 돼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정보를 알려주신 그 언어치료사 실명 밝혀도 되나요? 네. 언어치료사 양희수 선생님이셨고요. 양희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아시는 만큼 정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여쭤보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